셀트리온 오렐 플러스 0.31%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4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하락 종목이 711개나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2%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강보합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1%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르락 내리락 결국 막판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죠. 외국인들은 153억의 매수, 기관들은 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큰폭 하락 이후에 반등치고는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낙폭이 다소 큰 모습이면서요. 외국인들은 9억의 매도, 기관들이 4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수급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들이 78,000주 매수, 연기금도 4,400주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9월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5천 주의 매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기금도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요. 9월 전체적으로는 10만 7천 주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한편 9월 달에 금융투자가 11만 5천 주로서 기관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매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한 가운데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바이오는 0.91%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2.4%로 큰 폭의 하락인데 상대적으로 덜 밀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SK바이오팜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세우기 작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9월 한 달 전체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는 외국인들이 2,563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이 709억의 매도인데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삼성바이오가 조정 이후 재상승하면서 선도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의 9월 매수를 봤을 때는 10월 들어서도 가격 조정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유한양행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SK바이오 역시 추세를 살려놓은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도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9월 달에 외국인들이 271억의 매도입니다. 기관들이 34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음봉의 모습이 나오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것이 없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다른 바이오와 함께 10월에도 셀트리온은 상승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 10월에는 외국인들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효성 및 안정성 확인하고 시장 진입의 속도를 내겠다는 제목인데요. 미국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시장 규모는 8조 원이고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허가 절차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발표를 통해서 3상의 78주간의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죠. 유효성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FDA에 신청을 했고 국내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유럽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프롤리아의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요. 23년 작년에 글로벌 매출액은 61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미국에서는 내년 25년 2월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11월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롤리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골다공증 치료제고요. 오리지널사는 암젠입니다. 피하주사 제형인 것이고요. 적응증에는 골다공증과 암 환자들의 골전이 합병증의 예방주사제로서도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허 만료는 미국이 내년 2월, 유럽이 내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3년 11월에 미국에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만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에는 올 3월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쟁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현재 산도스가 미국에 이미 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럽에도 작년 5월 달에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도스는 25년 5월 31일 날
출시를 하기로 오리지널인 암젠사하고 합의가 끝난 상태죠. 그 다음 셀트리온은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죠. 조만간 미국에서의 허가 가능성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경쟁업체들은 아직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초기 시장은 산도스와 셀트리온이 먼저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역시 미국에서 조만간 허가가 나오게 되면요. 아마도 시기적으로는요. 산도스와 큰 차이 없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면 셀트리온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쪽의 매출도 25년부터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프롤리아를 포함을 해서 신규 제품들의 매출은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25년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LS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9월 26일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스테키마와 옴니클론은 25년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죠. 그리고 악템나와 프롤리아 시밀러 역시 25년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젤트는 26년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제품들의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약 5천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S증권에서는 내년에 5조 2300억의 매출을 전망을 하는데요. 현재 내년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4조 6천억 대니까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사실 내년 상황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내년부터는 의미있게 매출액에 가세를 한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 오늘 또 한 가지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를 했다. 떠오르는 아세안 지역의 선점 교두보 마련이다. 이런 제목이죠. 연말까지 직판 체제를 완료할 것이란 개념이고요. 올해 내에 램시마 등 4개 제품의 판매 허가가 될 예정이고 김영기 부회장과 서정진 회장이 직접 베트남에서 발로 뛰겠다 이런 이야기죠. 최근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을 완료를 하면서 베트남 입찰기관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트남 시장이 큽니다. 연간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데요. 가운데서도 특히 항체 치료제 분야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잠재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베트남에서는 셀트리온의 제품들 아직 아무것도 허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램시마, 램시마에서시, 트룩시마, 허주마 주력 4개 제품의 허가를 획득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병원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신규 시장은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개척한다 이런 회사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번에 역시 김영기 부회장과 서정진 회장 모두 발로 뛰면서요. 특히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현장 영업 활동 그리고 제품들의 판매 허가 그 다음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3개 제품이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옴니클로를 판매 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을 하고요. 현재 아세안 지역이 새로운 핵심 파머징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기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세안 지역이요. 새롭게 부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성장을 통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아시아 쪽에 셀트리온은 8개국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핵심 기지가 베트남이다. 이를 공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편 시장 상황이 지금 불안합니다. 특히 코스피가 큰 폭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0이 깨지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2500 지지 여부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 중요한 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바이오주들은 지금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죠. 지지선을 확보를 하면서 시간 조정이 약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방어주 성격으로서 또 실적주 개념으로서 바이오주들의 10월달 주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으로는
바이오주가 좀 더 주도주로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 역시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안정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분위기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월봉으로 봤을 때 9월달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음봉의 몸통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아래 위 꼬리를 달았고 특히 아래 꼬리가 길기 때문에 저점을 지키는 모습은 나타난 것이죠. 시장 전반의 모습과 더불어서 10월 달에도 셀트리온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과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유효하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